신평 송악송산을 지역구로 하는 전영욱 시의원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시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해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7월에 이제 폭우로 인해서 심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신송리 일원은 해마다 이제 폭우 시에 상습 침수 구역으로 기준 배수로의 용량만으로는 내수 침수를 해소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송지구 200-5번지 일원인데요. 배수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해마다 폭우 시에는 마을이간 인근 한 70, 80 헥타르 정도가 해마다 침수가 되고 있는데 이곳에 추가로 배수 펌프장 설치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신송지구 배수 펌프장 해가지고 지금 용량보다 2배로 지금 용량과 같은 그 용량으로 배수 펌프장이 지금 설계되고 있습니다. 설계되고 있죠? 예. 그런데요, 지금 이쪽은 수계가 합덕 소소리하고 순성 중방리, 이제 북창 초등학교 인근 그쪽으로 해서 이제 수계가 돼가지고 5개 이제 그 배수 펌프 이렇게 수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해결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그렇고 추가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로 보이는데 합덕 가는 지방도에서 이제 신송 1, 2 마을이관으로 가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좌측 편으로는 수계가 좀 틀려요. 공포천으로 해서 이제 남한천으로 해서 북창 부장교 그쪽 바로 건너자마자 이제 배수 관문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 해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쪽에 침수되는 구역이 지금 건설과에서 추계한 거는 95헥타르에서 한 100헥타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을에 이제 주택들이 많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상당히 침수가 됐었는데요. 이쪽에 배수 펌프장이 필요하다고 이제 제가 지난 여름에 오분 발언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신송 2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충남도에 건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총 사업비는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내년 사업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만 요청했나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제가 받은 자료 보면은 건설과에서 농림식품부에 방문을 했다고 이렇게 9월달에 이게 나와 이제, 있는데 충남도를 거쳐서 농림부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충남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올해 같은 상황으로 보면은 뭐 주택도 상당히 다 침수됐고 마을 주민 전체가 신평 문화스포츠센터로 피신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오면은 대책이 안 서면은 향후에는 뭐 인명 피해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라 믿고요. 벼 같은 경우는 잠깐의 이제 몇 시간 침수로도 뭐 좀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기에 따라서 이 밭작물 같은 경우는 한번 침수면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거든요.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꼭 좀 노력해서 배수 펌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될 거로 믿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의할 요지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진시의 숙박 인프라 확충 문제이고요. 2번째로는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문제인데 이제 맷돌포구에서 음섬 보고까지 올레길 좀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 당진시에는 숙박업소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이 문제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잠깐 표 좀 보고 갈까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근에 당진하고 서산, 예산 그 업소하고 숙박업소하고 객실수를 비교한 겁니다. 이렇게 당진이 2,855개, 서산 인근 서산이 한 4,000개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요. 좀 살펴볼 것이 보면은 그 여관 객실수가 한 600실 정도가 서산이 많아요. 그리고 호텔이 한 350실, 관광 호텔이 한 100실 정도가 많고요. 당진에는 없는 이제 콘도미니엄이 이제 115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총 객실수가 1,165개 정도가 여관, 호텔, 관광 호텔, 콘도미니엄 해서 좀 당진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지금 작은 수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수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콘도미니엄이 이제 있는데 덕산에 있죠. 한 400실 정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충남도 큰 행사 같은 거 유치하고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도 일반 숙박업소가 한 100개, 또 생활형 숙박업소가 한 20개 정도가 돼 있는데 일반 숙박업소 대부분이 이제 건축 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근로자를 위한 달방, 그 원룸 마냥 달방 형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퀄리티 높은 이렇게 숙박 호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제 뭐 당면에서는 이제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27년도에는 또 솔매성지에 많은 또 이렇게 신자들이 모여들 텐데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모여들 텐데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쯤은 한번 시에서도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이게 숙박이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군에 똑같은 상황이죠. 뭐 도민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숙박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사실상 이 숙박 이런 게 이제 행정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인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호텔이나 이런 사업이 현재 사양 산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민자 투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문제점인데, 그래도 이제 당진은 도비도 난지도에 대형 호텔이 계획돼 있고 또 K 모빌리티 물류 단지도 호텔이 비즈니스 호텔이 계획돼 있어요. 또 서해 도시가스에서 호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비도 쪽에 며칠 전에 저희 산업건설 현장 방문지로 다녀왔는데 호텔뿐 아니라 또 콘도미니엄까지 예. 이렇게 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그 다른 지자체도 뭐 대동소이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 몇몇 지자체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인천 옹진이나 양구, 울주, 뭐 가까운 충북 제천 이런 데 보면은 기존 모텔을 이제 관광형 모텔로 호텔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시에서 지자체에서 50대 50으로 해서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시도 이제 숙박업소가 상당히 낡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뭐 시장님 애쓰셔가지고 많은 민자 유치, 기업 유치 이끌어낸 거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지금 서해 도시가스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사를 밝혀왔는데 우리 그 관광객이 수요가 몰리는 바닷가, 뭐 예를 들어서 외목이라든가 장구항, 또 한진포구, 사교천 일대 이런 바닷가에 좀 더 그 숙박업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좀 유치하는 데도 좀 더 좀 신경 좀 써달라, 이 말씀 결국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관광형 이제 숙박업소, 관광형 휴양단지로 해서 숙박단지를 이렇게 조성할 수도 있고 하니까 대규모 뭐 이렇게 호텔은 아니더라도 소형 호텔이라도 또 대부도처럼 펜션 단지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좀 개발이 가능하고 하면은 관광객 유치에도 좀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 써주십시오, 시장님. 예예. 이번에 지침도 바꿔가지고 펜션 같은 경우 660제곱미터를 풀었잖아요. 네, 예. 해제도 있고 그런 쪽에 지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 펜션 단지 이런 거는 이제 지구 단위로 하면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쪽도 그렇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삭교천에서 우리 친평면에는 맷돌포 음선포구까지 약 5.8km 정도 이제 해안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삭교천에서 맷돌포까지는 바닥 반대쪽 편이 이제 진흥구역입니다.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해안길도 지금 데크도 설치되어 있고 좋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맷돌포에서 음선포구 가기 전에 해오롱 커피숍까지 한 2.5km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이쪽 바다 반대편 뷰는 뭐 중간중간에 좀 바위들도 있고 또 숲도 조성돼 있고 아무튼 나무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삼리 쪽으로 매살리 쪽으로 쭉 가면서 이제 서해대교 뷰도 상당히 좋고 올레길 코스로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무국 직원하고 또 의원 몇 분 또 시청 직원들하고 좀 인터뷰도 해봤습니다. 인터뷰 해본 결과 관광 코스로 또 올레길 코스로 상당히 좋다 이런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진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이성 사진자. 예. 여기가 지금 맷돌포 포구 일대 비춘 거거든요. 뒤편입니다. 맷돌포 포구 뒤편이고요. 예, 쭉 이제 음선폭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제 해안에 약 3m 정도의 이제 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은 이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이제 190 커피숍도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서해대교 뷰와 함께 이제 해오롱 커피숍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여기서 멈춰 주시고요. 다시 맷돌포구 쪽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예,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조금만 확대, 그 정도면 됩니다.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은 수년간 포구에서 이제 2.5km 가는 입구가 이렇게 갯마을 횟집에 이제 장사하는 시설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여기는 또 막아놨어요. 사진이 보면은 펜스로 막혀 있는데 삭교천에 이제 드론라이트 쇼가 이제 영향도 있지만은 그 전에도부터도 삭교천에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거는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삭교천에서 미니 오토바이를 대여를 해줍니다. 미니 오토바이로나 또 자전거 대여점이 있는데 여기까지 맷돌포까지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요. 젊은 층 또 가족 단위.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이쪽에 아름다운 2.5km의 올레길이 있다는 자체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 되돌아갑니다. 학교촌 방향으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요것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사유지더라고요. 사유지기 때문에 결국은 각 실과와 의논해본 결과 철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한 150m, 200m 데크로 해서 연결을 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하고 여기서 페인트로 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이제 선을 그려주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각 실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시장님, 요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예, 지금 관광과에서 네, 예. 평택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 해준의 맛집 네, 예. 앞에도 그게 포락지 사유지예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옛날에도 거기만 데크길을 못했더라고요. 사유지라. 그래서 그쪽도 이렇게 포락지를 벗어나서 공유수면에 이렇게 데크길로 하면 이쪽 연결하면 연계가 된다 이런 과에서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연육교가 몇 년 이내에 이제 준공이 될 텐데요. 연육교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화성이나 평택 쪽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관광객이 많이 몰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관광과에서 잘 상품화해서 개발만 잘 되면은 굳이 뭐 크게 개발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올레길이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없고요. 관광과에서 홍보만 잘 되면은 아주 당진시의 명품 올레길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접근성 또한 좋아지면은 관광객이 몰려들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에서 한번 답변 한번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보면은 그 한국관광공사 협력회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으로 개발하겠다. 반려견 동반 트레킹, 서해 일몰 트레킹, 시니어 전용 코스, 뭐 밤에 걷기 좋은 길, 바람 맞으면 걷기 좋은 길, 뭐 테마형 트레킹 코스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사유지예요. 갯마을이 집 사유지인데 이렇게 빨간 통 3개 이렇게 놓은 거 보이시죠? 그쪽에서 회를 안 먹는 사람들은 아예 차를 못 대게 합니다. 못 대게 하고 요게 지금 커피숍인데 요게 지금 도로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의원이 돼가지고 요게 상당히 방해가 된다. 이제 주민들이나 이쪽 관광객들 이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도로구역으로 잡아놨습니다. 요게 좀 시하고 잘 협의해서 통행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이제 수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공영 주차장이 한 대도 없고 이제 해준의 식당에서 일부 상가 뒤편에 이제 사유지로 해서 주차장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여기가 관광 상품화 돼 가지고 관광객 수요가 몰려들고 하면은 공영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공영 주차장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 제가 옛날 농담 좀 할게요. 네, 예. 제가 문화공부실장 할 때 한 20 몇 년 넘었죠. 그때 여기가 메트로가 잘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0평 공영 주차장 예산을 수립했었어요. 근데 의회에서 부결됐어요. 의회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교천이 그 전에 이제 저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망둥이 낚시 가을에 가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망둥이 낚시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관광지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뉴딜 300 그 사업이 이제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는데 앞에 물양장이 지금 조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물양장이 돼 있는데 이 물양장은 주차장 용지가 아니라 이제 금을 꼬매고 어구 손질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된 건데 사실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올 가을에 좀 제가 이쪽에 자주 가보니까 망둥이 낚시하는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아주
자기 석화산 입구까지 차 댈 정도로 그 2차 선변에 그렇게 차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사교천에서 맷돌포까지 이제 해안도로, 농어촌도로, 2차선도로 이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맷돌포 인근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그 해안선에서 좀 뒤로 딥좌변으로 좀 위에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도 잘 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포구로서의 물론 성꿈이 포구가 이제 현대해철에 이제 수용이 됐고요. 아름다운 포구 중에 하나라고 저도 이제 잡으러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나면은 난개발이 예상되거든요. 이제 난개발 도로변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그 장고항이나 한진 이런 데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한진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모자른다든가 이렇게 뭐 계획적으로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 지금 설계되는 도로 앞쪽으로 해서 해안 쪽으로 해서 한 20만 제곱미터 한 6만 평에서 6만 5천 평 정도가 있거든요, 토지가. 근데 대부분 개발이 안 된 그런 자연 토지입니다. 농경지로 돼 있는데 아까 첫 번째 그 숙박업소 인프라 조성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광형 휴양단지로 해서 뭐 호텔이라든가 뭐 콘도미니엄 아니면은 펜션형 뭐 숙박단지라든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장님 한번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의견 한번 주시죠. 그쪽에 이 개발을 한다면 사교촌 사교 관광단지가 있잖아요. 네. 그쪽에 이제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 관광지에 한다면 사교촌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이제 개발이라는 거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산만의 옛날에 그 관광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어요. 당진 사람들이 다 아산만으로 많이 갔죠. 근데 지금 보면 아산만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이 자연 친화적으로 이 바다가 보여야 상품이 되죠. 지금 헤어롬이나 이 190 그쪽에 오는 손님 중에 많은 사람이 평택에서 와요. 평택은 이제 바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평택에서 바다를 보려면 당진으로 신평 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한진이나. 그래서 이쪽에 이제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친화적으로 할 때는 이 잘 생각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규보다는 기존을 이용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시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사교천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사교천에 이제 상당히 1년에 한 500만이 넘는 이런 관광객이 오는데요. 대부분 몇 시간 왔다 가는 이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숙박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사교천에 이제 호텔 하나 오고 나머지 그 무인텔이 3개가 있는데 주말이면은 방이 없어요. 주말이면 방이 없고 드론쇼 보고 왔다가 이제 피곤해서 자고 가고 싶은 사람들도 방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되돌아가든가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사교천 그 지구단위 계획 확장하는 것도 물론 뭐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당장 그것도 실행이 뭐 당장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해서 이쪽에 회를 먹는 그런 관광 휴양단지보다 숙박을 테마로 한 관광 휴양단지 쪽으로 개설을 하면은 계획을 하면은 사교천과 연계된 그런 좀 관광 코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진에 아시다시피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를 하고 싶어하는 관내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이제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장님 특기 발휘해서 또 그런 민자 유치 하시면은 아마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또 도시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분 참여해서 제가 이 질의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하고도 상의해봤습니다만 방법은 있다. 의지가 문제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주들하고 이제 뭐 환지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마 시에서 의지를 갖고 고민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생각처럼 잘 안 움직이네요. 전영욱 의원님 10분 남았습니다. 예. 준비하신 거 더 하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당진시는 2025년도, 26년도 충남 당진 방문의 해를 잡고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에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17만을 넘어서 30만 자족 도시로 가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한 그 시정 질의가 당진시 관광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영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